네. 네, 굿모닝 짜오샹하오. 2024년 4월 4일 오늘 444더라고요. 네. 근데 밀라시는 오. 209일 차입니다. 209회 차. 우리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귀한 분을 모시고 났는데 네 제일 중요한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일단 빨리 출발을 해야 우리가 쪼끔이라도 강사님한테 더 들을 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김원경 선생님 출발 좀 해 주시죠. 네. 음 전문가들만 계시면 예? 아니 전문가들만 모이시네. 전문가들만 모였습니다, 전문가들. 다 영어 전문가들. 자, 선영수 쌤 어서 오세요. 네.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m a global leader to make miracles. I'm a I am global a global leader leader to to make make miracles. miracles. 1. 집단 지성의 힘, the power of collective intelligence. The The power power of of collective collective intelligence. intelligence. 2. 습관의 힘, the power of habits. The The power power of of habits. habits. 3. 낭독의 힘, the power of reading loud. The power Power of of reading reading loud. loud. 네. 두 번째로 우리 매달 두 번씩 이렇게 영어, 중국어 명언을 합니다. 예, 조금씩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같이 해 주십시오. 인생은 풀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경험을 쌓는 여정이다. 인생은 풀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경험을 쌓는 여정이다. Life is a journey to be experienced, Life is a journey to be experienced, not a problem to be solved. not a problem to be solved. 네, 중국어도 제가 잘라서 조금씩 해 드릴게요. 生活要啊生活是要去经历的一段旅程，生活是要去，正理的一段旅程，而不是要去而不是要去解决一个问题。解决一个问题。네. 자, 우리 이 선생님들이 계셔야 이게 각오가 되는데 네, 영어 괜찮습니다. 수업이. 자, 오전 6시, 7시, 7시 반, 8시 반, 9시, 9시 20분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몰입 챌린지라고 이거는 수업이 아니고 하시는 분들이 매일 이렇게 녹음을 해서 올리는 챌린지입니다. 예. 자, 한 번씩의 모임이 월요일, 토요일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인 영어 저녁반이 저녁 9시 월수금 9시 20분에 있고요. 낭독 독서 모임이 매주 월요일 9시 30분, 수요일 9시 30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업이요. 아침 수업이 7시 반에 이렇게 세 과목 있고 저녁 수업도 이렇게 7시 반, 8시 반, 9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독서 수업도요. 토요일 오전 8시, 토요일 7시 30분 이렇게 또 타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인반 오전 7시 30분에 하는 이렇게 한영중 바이블 수업이요 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많이 좀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한글로, 영어로, 중국어로 말씀을 암송한다는 자체가 아주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언어와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 방글라데시 주재원 박홍영 대표님께서 좋은 시간 만들어 주실 것 같고요. 우리 음악, 영어, 독서라는 요 세 가지 소통 도구를 통해서 개인의 성장이 사회의 환원을 만드는 구조를 만든다는 요 비전의 이 말씀이 좀 와닿았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강사님. 제가 예, 핸드폰 안 저희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우리 선생님들 얼굴 화면 켜서 이렇게 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부득이 하신 분은 안 켜 주셔도 되고요. 네, 지금 새벽 3 시입니다. 방글라데시가. 이렇게 귀한 분을 이 시간에 모셨으니까 여러분들 좀 정성을 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네.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저는 박홍영이고요. 네, 참 잘 오셨고요. 오늘 저는 이제 해외에서 주재원 근무 중인 건설회사에서 재직 중인 한 14년 차 엔지니어입니다. 잘 오셨고, 이른 아침이죠. 지금 한국은 6시일 테고요. 여기 방글라데시는 지금 3시입니다. 그래서 잔뜩 긴장하고 자가지고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어떡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또 발표를 할 거고요. 사실 어제 잠들기 전에 혼자 약간 연습을 좀 해봤어요. 시간 때문에. 왜냐면 PT가 66장이고 보통 2시간짜리 강의 오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다 쳐내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응,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싹둑싹둑 다 자르고 예.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아무튼 빠르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재원 바로 들어갈게요. 주재원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주재원이 뭐 영어로는 expatriated이라고 하는데 expatriate 하고 주재원이 뭐냐라고 하면 사전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그 댄디 김웅현 선생님 발음 너무 좋으셔서 한 번만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주재원이 뭘까요? 영어로 돼 어, 있는 거. 이 부분을요? A 네네네. person, a person 브리슨 이 부분이요? 네. 브리슨 네. who lives. lives outside their native country. 네, 감사합니다. 김웅현 선생님. 멋진 발음으로 또 사람이래요. 밖에 사는 사람인가 보죠? 네? 태어난 네이티브 컨트리의 밖에 밖에서.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벗어나서 밖에 사는 사람을 주재원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저희 대한민국이 있고요. 음, 지금 과거의 경험을 보면 신입사원 때 2010년도에 오만이라는 곳에서 한 1년 한 2개월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2014년부터 17년까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바탐 아일랜드 쪽에서 또 한 3년 근무를 했고요. 한 7년은 한국에 들어와서 본사에 근무하다가 지금 방글라데시 치타공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재원은 한국, 저희는 대한민국이니까요. 일본 사람 여기 없죠. 음, 중국 사람 여기 안 계시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밖에 나와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건설회사 엔지니어다 보니까 오만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항구 시설을 만드는 것. 그리고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서는 바다의 정유 시설을 뽑는 플랫폼, 픽스드 플랫폼 만드는 또 현장에 한 3년 정도 있었고요. 현재는 하수 처리장이라고 해서 또 방글라데시의 수질 문제가 좀 심해서 정부 공사로 이런 수지 트리트먼트 재처리하는 하수 처리설을 만드는 현장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간단하게 제 약력을 첨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무슨 과를 졸업하고 어디 근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현재 피임 국제교류센터의 호스트이고 주로 바라 중심 영어 회화를 한 2019년 1월 1일부터 지금 그 호스팅을 하고 있고 이걸 좀 확장을 해서 PM 국제교류센터로 좀 키우려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컨텐츠를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독서 모임 호스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음악과 영어 독서를 콜라보해서 미팅을 하는 그 PM 토크를 지금 한국에서 한 2번 그리고 이곳 방글라데시에서 기부 행사 형식으로 해서 한 3회 정도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곳은 제주도 서귀포고요. 또 에어비앤비 호스트를 한 6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해서 노래도 간혹 부릅니다. 더 자세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카메라로 이렇게 대면 관련돼 있는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를 갖다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는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저는 항상 PT 발표를 하고 PT를 바로 공유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PT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좀 했어요. 이른 아침에.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통 제가 스스로 어떻게 그런 주제를 잡냐면 내가 이 강의를 한 이유는 뭘까? 목적이 뭘까? 어떤 사람이 이 강의를 들을까? 그분들은 무슨 이야기, 어떤 솔루션을 제공받고 싶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를 좋아하고 언어를 좋아하고 그리고
세상에 영어 프로그램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현지에 나와 있으면 현지에 있는 영어 선생님들, 관련 언어를 하는 선생님들을 자주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영어라는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연결 지을 수 있을까? 서로가 다른 경험과 백그라운드가 있지만 그분들과 어떻게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방글라데시를 전문적으로 배우진 않지만 최소 3년 이상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딱 1년 차에 1년 됐어요. 그래서 뭐 테니스를 친다거나 수영을 하러 간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지정되어 있는 드라이버가 바뀌는데 그 친구들한테 하나하나씩 야, 이렇게는 뭐 어떻게 얘기하냐? 뭐, 뭐 방글라데시 온 걸 환영합니다. 그럼 방글라데시 앞나게 샤코통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방글라데시로 얘기하지? 그런 것 좀 찍어요. 그렇게 해서 한 2주에 한 번, 자주는 못하고 그렇게 또 올리기도 하고 또 방글라데시에 있는 영어 선생님하고 또 소개를 받고 인터뷰도 하고 해서 영어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요. 이거는 또 작년 초에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같이 또 진행했던 초급반, 중급반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PT 드리면 클릭하시면 관련된 영상을 바로 타게 해놨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지금은 클릭하지 않겠습니다. 어, 주재원의 삶. 이런 걸 통해서 좀 재미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영어, 블라우드, 중국어도 잠깐 했는데 육아휴직을 2017년도에 한 적이 있는데 3개월 배운 적이 있어요. 중국어. 그러니까 맞는지 모르겠는데 워잖아요. 워 주어짜이 찌주도 헌漂亮 아름다운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거 한 문장 기억나네요. 아침에 중국어를 하셔가지고 너무 반가웠어요. 그 이해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영어와 삶, 언어와 삶. 벌써 10분이 지났기 때문에 6시. 제가 한 거 5분이지만 영어와 삶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메타인지 이유 찾기부터 영어 공부법, 성공 실패 타입, 뭐제 기준이겠죠. 그리고 이제 습관과 실행이 모여서 실력이 된다. PM, 페리 잉글리시 미터. 약자가 뭐라 그랬죠? 김순희 대표님. 어, 지금 뭐였죠? 최초에 제가 예, 네, 예. 저는 얘기했었는데 2019년에 M은 포항 뮤직이고, 예, E는 잉글리시고, P가 뭐였죠? 도로 네, 불러야지. 모를 땐 다시 페리 타라. 잉글리시 미터인데 예. 제가 포항에서 근무할 때 이 아, 영어 모임을 처음 만들어서 포항 예. 잉글리시 미터였어요. 그러다가 페리 아, 잉글리시 예. 미터 예. 바꿨고 그때는 한번 알았는데. 기억하시는지 물어봤습니다. 네. 제 음영동 메신저, 음악 영어 독서 메신저 Q&A 오케이.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언어 영어 다른 관점으로 받아보기. 여기 영어 전문가도 계실 거고요. 코칭 전문가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전문가가 계실 거예요. 과거에 나는 영어 공부에 있어서 재미가 있었을까? 뻔했나? 어떻게 하면 재밌었지? 그래서 각자의 영어에 관련된 즐거웠던 경험들을 꺼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혹시 여기 여러 대표님들이 계시는데 음, 스스로 공부를 했을 때, 뭐 중국어 상관없어요. 어떨 때 가장 즐거웠나요? 그거 좀 묻고 싶습니다. 2시간짜리 제가 강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전 대부분 질문을 엄청 많이 해요. 음. 근데 15분을 주시기 때문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은 들어보고 싶네요. 뭐 어떻게 했을 때 영어 공부, 혹은 중국어 공부, 날개를 달아야 하니까 재밌던가요? 음. 혹시 송지아 대표님 화면이 지금 아, 다 보이거든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혹시 예, 언어 반갑습니다. 어떨 때 좀 즐거우셨어요? 언어 공부할 때 긍정 언어가, 경험. 예, 언어가 즐거운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 사실, 정답을 톡 네. 얘기하시네요. 예, 영어에 대한 저는 트라우마는 있어요. 아, 트라우마 맞습니다. 영어에 대한 트라우마 다 있죠. 트라우마.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행복했던, 뿌듯했던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아, 얘기하면 예. 내가 어떨 때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거. 아, 한 번은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작년에 필리핀 어학연, 영어를 너무 하고 싶은데 못해서 어학연수를 간 적이 있었는데, 영어 소통은 네네. 어려웠는데, 제 말을 알아들었을 때, 그러니까 그냥 정말 단어만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들었을 때 그때가 좀 기뻤던 것 같아요. 음. 필리핀 어학연수 가서 무슨 얘기를 꺼냈는데 상대방이 알아먹는 것 같다. 예, 뿌듯함, 자존감이 예, 올라진대. 네, 여행 중에
영어를 좀 해봤더니 근데 이 사람들이 알아먹더라 내 영어를. 네. 아, 훌륭합니다. 이미 어학연수도 해보셨으면 이미 영어에 대한 벽은 많이 무너지고 지금은 이제 꾸준하게만 하시면 이제 지금 내 말을 알아먹네를 떠나서 원활하게 영어를 갖다가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송지아 선생님 감사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만의 콘텐츠 제작,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걸 했을 때 재밌었던 나 한번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발화중심 선지랄 후습 영어 공부법 혼자 어떻게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더라라고 영상 스스로 찍어봤었어요. 그리고 성장 챌린지 같은 경우는 생따라비 독서 모임이라고 김일 교수님이 하시는 한 3년 전쯤에 그때 참가했을 때 책을 한 권 정해서 챕터별로 요약해서 스스로 발표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다른 분들은 다 한국말로 하는데 저는 이제 별도로 영어로 3분짜리, 4분짜리 동영상을 계속 찍었었어요. 그리고 그 모임에 나와서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살아가면서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한 깨달음보다도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주제 잡고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잡고 어떤 글을 인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한 255개 정도의 유튜브 영상이 지금 계속 콘텐츠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힘들 때 관련된 주제, 비록 제가 만들었지만 그 당시에 읽었던 책이나 어떤 생각들을 바로바로 클릭하면 리마인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웃풋하고 다시 보고 제가 생각했던 것 같다 다시 끄집어 보는 과정을 통해서 제 스스로 성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 것도 좋았고 그다음에 EBT는 영어라는 영어 교재를 통해서 영어 모임을 5년 동안 했을 때 스킬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대화하고 서로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식으로 풀고 그걸 때 언어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게 더 뿌듯한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읽고 북튜버 챌린지도 해봤었고요. 그리고 일부 제가 해외 본사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해외 건설 계약 관리 관련된 거, 뭐 피dig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읽고 오디오 클립이나 팟빵에 또 올려보고 구독자가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럴 때도 더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모임을 진행했던 바라중심 영화 초급반 선생님 중에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아유 선생님 이 목소리 너무 좋은데 아깝다. 이걸 갖다가 영어가 꼭 아니어도 좋으니까 국문 한국말로 좀 읽어서 오디오 컨텐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분들이 따로 나중에 이렇게 오디오도 올리시고 영어로까지는 지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또 새로운 강점을 가진 보물 같은 기프트를 발견해서 서로 또 나누고 기분 좋아하고 제 목소리가요 이러면서 목소리 같으세요 이렇게 나누는 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 커버 공연도 했었고 이런 거 하면 이런 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찾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막 여러 개 썰을 풀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떨 때 즐겁더라 꼭 영어가 아니더라도 이걸 한번 쫙 풀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어 2022년도 당시에는 영어와 관련된 제 아이템을 좀 뿌려보고 2024년도에는 점점 확장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영어를 단지 영어 관련돼 있는 문법 서적 아니면 영어 학원을 가서 이런 거 하다보다도 내가 관심이 있는 어떤 주제를 갖다가 다 영어로 연결 지을 수 있구나 이런 게 좀 의미의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영어라는 주제지만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건 네트워킹도 가능하고 페어런팅, 육아에도 접목할 수도 있고 북 책에 대한 것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PM 국제교류센터 이런 비전이 있고 또 에어비앤비 호스트면 당연히 국내 뭐 숙박하는 분도 계시지만 해외에서 오는 분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오시는 외국 손님들한테 코디네이션 하는 부분도 되고 당연히 여행이니까요. 여행도 영어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영어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어 공부 왜 하세요? 방금 또 뭐 여행 이야기해 주셨는데 한 분만 질문을 더 드리면 복혜정 선생님 우리 어쩌니 코치님이신데 영어 공부하시는 목적이 어떤 거가 계실까요? 뭐 뻔한 질문일 수도 그, 있고 네. 글쎄, 지금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언어를 그냥 같이 하는,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걸로 습관이 지금 되긴 했는데, 그래서 영어 공부, 어디 해외에 나가든, 또 대화할 수 있는, 그거죠. 다른 사람들과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음. 있게 하기 위해서.
예, 뭐,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복혜정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영어를 하는 이유는 대화하는 게 소통하는 게 음,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 같아요. 거기다 몇 가지를 플러스 해보면 음, 정확히 1번이죠. 외국인과 대화. 음, 두 번째는 이제 여행 관련된 거. 음, 어떤 직장인들은 취업하는 거. 음, 학생들은 또 직장인들은 자기 업무 전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잘하고 싶으니까 또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겠죠. 그래서 내가 영어를 하고 싶어 하는 이유 혹은 다른 잠재적 있는 선생님들 혹은 기존에 이제 발화중심 영어에 참여한 선생님들의 과거의 이유를 한번 적어봤어요. 첫 번째는 경쟁력 있는 직원이 되고 싶어서 뭐 클라이언트들하고 회의, 월간 회의, 주간 회의 때 자기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오피셜 레터, 공문 작성을 해야 되고 보통 코레스폰던트, 이메일 같은 업무를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서류적인 도큐멘테이션을 잘 할 수 있을까? 쓰거나 말하거나 이런 발표하거나 이런 거. 그리고 관련된 영어에 관련된 쪽으로 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톤을 잘 보고 싶죠. 자기 전문성을 강화해서 proficiency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행사에 참석하고 싶고 또 행사를 만들고 싶고 좋은 대학도 가고 싶고 외국 친구와 대화도 하고 싶고 해외여행할 때 덩어리 사출하고 싶고 요즘에는 뭐 스탠딩 코미디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그런 유튜브를 한 번씩 봐요. 영어로 얘기하는데 웃는 거. 처음에는 막연히 공부하는 걸 떠나서 어떻게 하면 영어를 가지고 펀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보셨을까요? 요거는 우리 김순희 선생님, 김순희 대표님, 어떤 걸 많이 노력해 보셨어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저보다도 더 훌륭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초보여서 그냥 그 목적은 있지만 그 목적을 향해서 매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매일 해요. 매일. 어, 네. 정말 그게 답입니다. 매일 하는 사람 이길 수가 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얘기 할 거예요. 매일 습관, 매일 조금씩 많이 말고 가볍게 하지만 꾸준하게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부터 뻔한 이야기입니다. 영어 학원하고 그다음에 영어 공부법을 늘렸어요. 그래서 과거에 각자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영어 공부를 했다, 어떤 게 문제가 있었을까를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금부터는 뻔뻔한 이야기. 솔루션은 오직 도전, 반복, 중국어, 영어, 뭐 어렵지 않아요. 벙글라데시어를 반복하면 됩니다. 보통 제가 예전에 발표 다른 데서 했을 때 하루에 1%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루에 1%가 15분이거든요. 음. 하루에 15분만 매일 하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통상 목표를 정하고 정량 정성적인 수치를 적어서 뭐 어디에 붙여놓고 그다음에 내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선물을 하거나 아니면 젊은 친구들 우리 클럽 가서 뭐 외국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요. 저희 발화중심 영어 회화 혹은 우리 미나 씨, 우리 김순희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혹은 다른 영어 관련된 콘텐츠에 참여하셔서 또 이런 챌린지 수업을 듣고 실행하면 됩니다. 성공 실패 사례. 미드, 미국 드라마, 영드, 영국 드라마, 영화에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수도 없는 걸 봤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네. 이런 음악 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음. 소리 공유를 아까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소리가 공유한 괜찮습니다. 우리를,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음. 소리 들리시나요? 미국 드라마, 프렌즈, 프렌즈. 영어 회화를 공부하고 싶거나 공부했던 분이시라면 미드 프렌즈는 아마도 교과서 같은 책일 거예요. 교과서 같은 드라마이죠. 근데 우리가 다 이 친구들처럼 뭐 해외에 나가서 외국 친구들을 같이 만나고 살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 미디 컨텐츠를 보는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꼭 이 친구들을 맨투맨으로 보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줌을 통해서 또 외국 친구들과 또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또 영어 공부에 관심 있는 친구끼리 꼭 원어민이 아니더라도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사실 저희가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원어민 아닌 친구들, 영어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모아서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또 한될 것 같고. 과거에
영어에 대한 공부 이력을 어떻게 해서 성공하고 어떻게 했을 때 실패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해봤어요. 그래서 영어교재. 아마도 지금 방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어 책들이 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책이 없어서 공부를 안 했겠습니까? 그다음에 뭐 그 책이 뭐 교재가 안 좋아서요? 그것도 아니죠. 사실은 책거리를 해본 기억은요. 이것저것 책만 사고 좀 보다가 말고 그런 게 좀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책을 한 권 정해서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비치는 영어로 발화중심 영어회화를 5년째 운영을 해서 성공 사례. 두 번째는 매일 낭독하고 기록하라. 그래서 그 입티형에 있는 본문을 항상 낭독하고 낭독을 했더니 어떻게 낭독하냐 싶으면 처음에는 본문을 읽되 7일, 14일, 21일까지 해서 습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내 이야기를 갖다 붙이는 통상 입티형 본문을 읽으면 2분 정도 걸려요. 거기에 이제 한 40초에서 1분을 더 더해서 3분짜리 연습을 해라. 요것도 성공. 감사일기, Gratitude Journal에서 감사일기라는 얘기 다 아실 거예요. 왜 써야 하는지도 이런 장점이 있고 이것도 이제 꾸준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요거는 이제 썼다가 또 중간에 안 됐다가 썼고 그다음에 영어 환경 가족을 동참시켜라. 이제 8살, 9살 두 아들을 두면서 기억이 아빠인데요. 한 4, 5년 전까지 좀 2년 정도 하다가 또 아이들의 좀 관찰도 하고 육아에 대한 생각도 정립할 수 있었고요. 서울에 본사에 있을 때 월요일과 목요일에 항상 10분씩 읽고 아이들하고 했었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선지랄 후수습 영어 공부법이라고 적는 내용은 꼭 따라하셔라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챌린지를 했더니 결론적으로는 내가 꾸준하게 했던 거는 그게 제가 지금 영어 발화를 하는 영어를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고 중간에 멈췄던 거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나아가지 못했다. 하지만 이런 실패도 다시금 복귀를 해서 다시 하면 될 것 같다 이야기고요. 취미와 영어를 연결시켜라. 음악 속에 책 속에 관광지 역사 속에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으로 계속 영어로 노래를 소개하고 팝송도 불러보고 이런 식으로 했더니 또 도움이 되더라. 음악도 지금 음악 블로그에는 한 102개 정도 노래 커버를 한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좋아하는 컨텐츠 주제를 갖다가 또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챌린지, 특별히 성장 챌린지 관련된 거 책을 통해서 했다는 거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영어 원서. 영어 원서도 꾸준하게 읽다가 또 중간에 좀 스톱됐어요. 그래서 간간히 읽고 있는데 혼자 하기보다는 또 모임을 만들어서 원서를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반은 성공, 반은 실패. 마지막으로 이 보너스 공법이라고 그래서 코칭. 여기 복회장 선생님이 코칭 그 전문가 선생님이신데 저도 한동안 코칭을 좀 하면서 느꼈던 게 코칭의 다른 말이 인터뷰. 그러니까 영어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과 인터뷰도 하고 또 따로 블로그를 보고 연락 오신 분하고 제가 과거에 나눴던 어떤 경험을 보고 이분이 내가 하고 싶은 걸 먼저 하셨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코칭 1대1 인터뷰 양식을 주고 그분이 적어오는 걸 토대로 제가 이제 긍정적인 단어를 갖다가 서로 연결을 한 다음에 전화 연결을 해서 한 30분, 길게 할 때는 한 90분도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들어주고 대부분 들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분이 가지고 있던 어떤 응어리나 니드가 풀리는 것 같아요. 제가 한 20회, 30회 정도 해본 경험은 그래요, 일단은. 그래서 영어 데일리 코칭을 하면 더 도움이 많이 되더라, 영어 공부에. 그래서 이런 무료 코칭 결과지도 작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건설회사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또 해외에 주재원이 나가는 걸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또 제 경험을 갖다가 혹은 분야별로 안전 혹은 설계, 뭐 사업 관리하시는 분에게 제 경험을 공유해드들이 많이 도움이 되더라. 그런 부분도 도움이 돼요. 성공. 그래서 이런 PM 사전 인터뷰를 해서 개인한테 1대1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1대1로 진행을 하고 아니면 그룹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까 EBT는 영어나 영어 독서 모임 그런 거 통해서 그분들의 영어 실력 아니면 그 이야기를 갖다가 같이 사고를 영어로 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밑바탕이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1단계라 그래서 그러면 적는 원 다이멘션 1차원적인 가령 필사도 하고요. 책을 읽으니까 그다음에 어, 필사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뭐 받아쓰기도 하고요. 딕테이션, 영어 감사일기, 대본을 만드는 과정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하고 두 번째는 유튜브를 활용하는 그러니까 2D, 3D
그러니까 이치적이죠. 말을 낭독을 하고 영상을 찍어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가 시도했던 챌린지를 블로그로 쓰는 1차원적인 방법이죠. 대본을 만들어가는. 두 번째, 지금 챌린지 영화 2단계 유튜브를 활용해서 영상으로 찍고 음원을 남겨서 계속 내 이야기를 갖다가 막 뿌려요. 원 소스 멀티 유즈라고 해서 이게 나중에는 개인이 브랜딩 하는데 쓰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콘텐츠 낭독 하나를 하더라도 음원으로 만들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블로그로 만들고 블로그로 홍보하고 또 음원이나 영상은 또 챌린지 그 유튜브로 영상을 올리고 그다음에 뭐 팟캐스트나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나 팟빵 이런 데로 음원을 날리고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브랜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력뿐만 아니라. 이런 모임을 하고 또 3개월 쿼터리 분기별로 이런 행사를 했어요. PEM 나를 세우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독서 모임, 음악 모임, 영어 모임을 엮어가지고 토크쇼 비슷하게 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토크쇼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3월 14일 날 작년에 이제 방글라데시 출국하기 바로 직전에 그걸 했었고 그다음에 8월 15일은 첫 번째 휴가 나와서 오자마자 서울 홍대에서 두 번째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는 그 방글라데시에 있는 현지인들하고 기부 행사 또 했습니다. 기부 행사를 해서 또 오른쪽에 보시면 아이들 여자 아이들이 거주하는 곳에 뭐 음식이나 옷 같은 거 또 사가지고 기부를 하고 또 현지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PM 활동 PM 국제교류센터 기본적인 컨셉은요. 인생 경험, 영어로 소통하는 자리죠. 당연히 영어 언어 베이스니까 그 성에서 스스로 나누면서 스스로 성장하는 걸 좀 추구를 하고요. 이걸 좀 확장을 해서 스스로에 대한 영어 실력과 메타인지 내가 어떤 걸 잘하고 어떨 때 행복했던지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뭐 영어라고 따지면 영어 성장을 또 이루고 이런 성장이 또 사회에 환원되는 그런 사이클, 선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게 제 PM 국제교류센터의 큰 비전입니다. 그래서 제 사명은 하루에 1% 성장하는 소통과 학습, 성장 피드백을 통해서 이게 제 세 가지 메인 코어 밸류인데요. 그걸 통해서 매일 성장을 해서 뭐 엔지니어 쪽에는 국제 엔지니어 교류센터를 만들어서 그리고 세계적인 국제 동기부여 강자가 돼서 이런 수익을 당연히 개인 분야별 어떤 콘텐츠에 대한 그 전문가를 모시고 또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과 함께 성장을 해서 거기에 대한 프로핏을 다시 사회 환원하는 그런 걸 갖다 만들려고 지금 중입니다. 40대 제가 43살인데요. 40대에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이미 이룬 부분도 있고 40대 지금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기숙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다음에 음. PM 영어 교육 사업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PM 건설 영어 관련 부분도 지금 좀 뜸하지만 또 하고 있고 밴드 그다음에 교류센터 지금은 PM 국제교류센터 기초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되겠습니다. 5년, 10년의 목표이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습니다. 본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제주 에어비앤비 글 쓰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영어로 글을 써서 아마 구글 아마존에도 글을 한번 올려볼까. 그래서 지금은 영어 친구 중에 에디터 클라이언트 중에서 또 해외에 또 아마존에 또 그런 걸 해본 친구들과 또 인터뷰를 한번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전자책을 쓴 게 있는데 그것도 가능할까? 한번 그런 미팅을 하는 중이고요. 뭐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또 해본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한국말로 글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 공저도 많이 하고 그러면 뭐 아마존의 책을 뭐 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해봤어요. 그래서 그것도 진행 중이니까 하반기 때부터 그런 콘텐츠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40대, 50대, 60대 저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도전해보고 싶은 여러분의 인생 챌린지, 언어 챌린지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아이템 갖다가 우리 하나하나씩 해보고 1년, 3년, 5년 꾸준하게 해나가면 제가 꿈꾸었던 꼭 뭐 연매출 20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컨텐츠를 함께하는 사람을 만들고 그를 만남을 통해서 또 다른 또 아주 되게 의미 있는 유의미한 그런 컨텐츠와 또 그런 유의미함이 또 사회에 환원했고 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나 아니면 해외 주재원에 있는 좀 어려움 어떤 비전을 갖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또 큰 비전을 갖다가 드릴 수 있는 하나의 기초 초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은 주재원 생활 본업에 중심하고 있다가 EBT는 영어 뭐 이태영 반 영어 독서 모임을 좀 멈췄다가요. 지금 재개하려고 조금씩 하고 있고요.
무료 세션으로 해서 다 이번 달 중순부터 시작을 할 거고 지금 입시형으로 하지만 기존에 있던 바라중심 영어 그 커리큘럼대로 해서 할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여러 컨텐츠를 또 하나하나 포지셔닝해서 또 수업 챌린지를 할 수 있는 외국 선생님들과 같이 또 온라인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순차적으로 관련된 콘텐츠를 홍보할 거고요. 밑에 있는 화살표가 저희 그 숫자는 많지 않지만 한 90명 정도 되는 오픈 채팅방이에요. 거기에도 올리고 여러분들의 콘텐츠가 있으면 언제든지 올리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미국 선생님 소피아 제 외국 친구고 수업했던 모습, 그다음에 방글라데시에 있는 영어 선생님, 영어 교육학 석사 박사, 또 이분 외에도 몇 명이 더 있는데요. 수업했던 모습이고요. 요거는 제가 또 진행했던 한국인들과의 또 중급 초급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도전하고 싶은 거, 아이디어를 적고 기한을 정하고 선언하고 그다음에 수술하셔도 되고 어떤 모임에 우리 김순희 대표님이 진행하시는 여러 좋은 콘텐츠에 참석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강사실의 강의를 아웃풋하다, 그다음에 독서법으로 설문을 리드하다 이런 공저를 두게 됐고 또 제주도 문화체육관광부에 주최하는 또 독립출판 이런 10개월짜리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건 제가 기획하고 제가 글을 쓰고 제가 에디팅해서 만든 100% 결과물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아직 상업화하진 않았는데 요거를 한번 짧은 단편의 여행 글인데 한번 아마존에 영어로도 바꿔서 하는 걸 하고 또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제가 그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다라고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이런 부분 보물지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것도 한번 클릭하면 이놈이 어떤 생활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마구마구 꿈꾸시면 됩니다. 가능할까? 중요치 않아요. 꿈꾸시고 글로 적고 선언하고 행동하시고 그러면 언젠가는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바로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PM 국제교류센터입니다. 오늘 발표는 아래 나와 있는 책들을 참고했습니다. 바라중심 영어 회화 계획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이런 게 있다. 기본적으로 스몰 토크하고 커뮤니티 발표 준비하고 PT도 하고 서로 피드백을 하고 입점도 하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네이버 카페에 이렇게 결과물을 올리고 서로 피드백하고 이런 걸 합니다. 이거는 내보입니다. 지금까지 영어와 삶, 언어와 삶에 있는 제 발표였고요. 막판에 이제 시간이 이제 없어서 말이 날아가는데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2시간짜리 강연으로 좀 찾아뵙고 싶습니다. Q&A 간단하게 두 분 질문 받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대표님 요거 저기 화면 공유 중지해 주시고 혹시 다른 네. 그 루틴 때문에 가셔야 되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사진 찍고 우리 Q&A 시간 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네. 모습으로 우리 화면 켤 수 있는 분은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행복한 포즈. 2월3 됐습니다. 네, 이제 정말 귀한 시간이죠. 2시간짜리를 25분에 소화하시고 저는 대표님 생각하는 게 지금 선지랄 후수습 그리고 선순환 이 두 단어가 되게 기억에 남는데 예. 진행해 주시죠. 정태복 선생님 포항이시네요. 제가 포항에 애착이 좀 많아요. 말씀드렸잖아요. 포항 잉글리시 미티비였다고요. 네. 그리고 거기 교회 동부교회였나요? 거기 EM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거기도 일요일마다 예배를 들었었고요. 지금 안 가지만 또 한동대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동대에서 외국에 아프리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친구들 교류 좀 했었고요. 포항 좋죠. 너무 좋습니다. 포항에 있는 일부 항구 시설은 또 제 회사에서 만든 부분도 있고 해서 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포항 SOC 사업에. 그때 대표님 질문 안 하나 하시면 받을게요. 네. 예. 궁금한 점. 영어도 괜찮고요. 주재원 생활도 괜찮고요. 상관없습니다. 질문하시래요. 대복생이. 아, 오늘 강의, 생각도 안 했는데, 너무 좋았고요. 저는 워낙에 대단하신 분이어서, 다른 부분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공감, 저하고 너무 네. 거리가 머니까 그랬는데, 왜 영어가 하는데 뭐가 즐겁냐, 그 부분을 얘기하면 저는 그냥, 아까 조금 전에 선생님이 아마 제주도 사신다는 그 아름다운 제주도에 사신다는 그 네. 중국어로 말씀하셨는데 현파오랑이 제가 귀에 들리더라고요. 예, 저는 그러니까 그러면 예, 그래서
그런 재미, 그러니까 배워서 모르는 것들을 무지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재미로 이렇게 저는 정말 영어 모르거든요. 굿모닝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한 1년 몇 개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밖에 가면 간판도 이렇게 하나 보이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몰랐던 것들이 알아지는 어떤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런 즐거움으로 그냥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한 반복. 그냥 저는 뭐 영어, 중국어도 그냥 모르면서 그냥 입으로 그냥 계속 하루에 그냥 습관적이까지는 아닌데 그냥 숙제 해치우는 그 수준 낭독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무엇이 하나가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걸로 그냥 재미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크게 펀만 잃지 않으시면 돼요. 펀. 펀만 잃지 않으시면 이미 한 90%는 달성하신 거고요. 네. 펀,漂亮, 펀漂亮 이미 펀漂亮이십니다. 네. 혹시 질문 어, 한 번 더 받으시면 네, 계정 복희경입니다. 아, 네네. 혹시 그 2시간 강의를 하신다 그러는데 그 2시간 강의를 네네. 어디서 하셔요? 누구 지금 하는 거 어디서? 아니에요? 과거에. 과거 예전에? 스피킹 글리쉬라고 또 대표님이 또 예전에 예, 하셔가지고 또 그때 강연을 한번 해봤는데요. 유사한 내용은 다르지만 예. 생각 1시간 강연이었는데 90분 걸리더라고요. 또 요즘은 강의는 안 하시고요. 요즘 워낙 강의는 아니고 지금 이제 4월 달에 본업 관련 해가지고 할 예, 수도 예, 있을 것 같아요. 건설 영어 관련 해가지고. 음, 근데 이거는 이제 보통 제 블로그나 이런 거 보시고 연락 와서 강연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음, 종종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좀 본업 때문에 이 콘텐츠 홍보를 잘 안 해요. 음,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 오픈 채팅방도 제 걸 올리는 것보다도 여러 대표님들 콘텐츠를 올리는 게 주라서 음, 송구스럽습니다. 음. 채팅방 오셔서요. 한 90명 되니까요. 네. 가지고 계신 콘텐츠 있으시면 언제든지 올려주세요. 음. 상관없습니다. 네. 아무쪼록 또 이제 오늘 PM이 네. 뭐냐고 물으면 이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답 적어놨거든요, 여기. PM. 잉글리시 미터이라고 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 네. 이른 아침 이렇게 나와줘서 열정을 가지고 또 언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니까 항상 재미를 잃지 않고 하시면 보다 더 즐거울 것 같고요. 혼자 하시지 마시고 어느 프로그램이든지 친한 친구들하고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하면 뻔한 인디안인가요? 속담이 있잖아요. 멀리 가야죠, 멀리. 빨리 가지 말고. 그래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네. 되세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어, 중국어 날개 만들기 한번 해봐요. 영어, 중국어, 날개 만들기. 대표님도 날개 중국어. 만들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